we're never alone. And that is our strength. Because when we're doubted, we'll play as one. When we're held back, we'll go farther and harder. If we're not taken seriously, we'll prove that wrong. And if we don't fit the sport, we'll change the sport. We know things won't always go our way, but whatever it is, we'll find a way. And when things aren't fair, we'll come together for change.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And no matter how bad it gets, we will always come back stronger because nothing can stop what we can do together. 이 미친 광고부터 시작해서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과 스웃이라고 불리는 이 로고를 보면 떠오르는 회사, 바로 나이키죠. 이제는 스포츠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나이키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오니츠카 타이거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때는 6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1962년으로 돌아갑니다. 1962년 필 나이트라는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필에게는 취미이자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육상, 그 중에서도 장거리 달리기였죠. 필은 전 대학교였던 오리건 대학교에서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을 만큼 육상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필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특기인 육상으로 한 가지 재밌는 논문 주제를 떠올리게 됐죠. Can Japanese sports shoes do German sports shoes? 필 나이트는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독일 카메라의 자리에 일본 카메라가 점점 채워지는 것을 봤고, 그와 똑같이 푸마, 아디다스처럼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을 일본 신발이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한 뒤 필의 머릿속에는 온통 일본 신발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생각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필은 일본제 러닝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미국 본토에 가지고 들어온 것만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필은 일본 러닝화를 얻기 힘든 현실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 러닝화를 잘 알지 못했으니까 좋은 물건을 구해와서 잘 판매만 한다면 큰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필은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한 일본 러닝화를 얻기 위해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962년 11월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간 필 나이트는 고베에서 눈을 사로잡는 신발 가게를 하나 찾았는데요. 그 가게가 바로 오니츠카 타이거라고 불리는 가게였고, 그들이 만드는 신발은 정말 고퀄리티였어요. 그래서 필은 자신을 신발 유통업자라고 소개했고 오니츠카 타이거의 창립자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필은 미팅에서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의 미국 유통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렇게 필은 오니츠카 타이거 독점 유통업자가 되었어요. 1963년 미국으로 돌아간 필은 처음으로 12켤레의 신발을 받았고, 그 신발을 차 뒤에 싣고 다니며 갈 수 있는 모든 육상 트랙을 다니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경영 전략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겠죠. 파는 것보다 기름값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필은 자신보다 육상용 신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의 육상 코치였던 오리건 대학의 빌 바워만을 찾아갑니다. 바워만은 여러 올림픽 선수들을 가르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육상 코치였습니다. 바워만은 필이 가져온 오니츠카 타이거의 신발을 보고 만져보고 신어보더니 맡아보진 않았나?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고 협업까지 하고 싶어 했습니다. 1964년 1월 필 나이트와 빌 바워만은 각각 $500를 투자하여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블루리본 스포츠 설립 초기인 1964년 1월 그들은 투자금인 $1000를 3달러짜리 신발 300켤레를 주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발이 배송되자마자 2개월 만에 300켤레 모두 팔아냈고, 이 기세를 이어 1년이 지나고 투자금의 8배였던 $8000, 다음 해에는 20배인 $20,000 상당의 매출을 냈습니다. 대단하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워만은 오니츠카 타이거에서 신발을 수입할 때마다 몇 켤레들은 분해해보면서 러닝화에 대해 연구했고, 쿠션이나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신발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워만은 육상 코치였을 뿐만 아니라 조깅이라는 100만 부가 팔린 책의 저자일 만큼 육상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았거든요. 바워만은 육상 그 잡채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오니츠카 타이거의 신발을 재디자인하게 이르렀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것을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육상 신발이 바로 코르테즈였습니다. 그렇게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 중 하나가 바로 코르테즈였죠. 빌 바우만의 코르테즈가 블루리본 스포츠의 성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처음 $1,000로 시작한 블루리본 스포츠가 코르테즈 덕분에 1969년, 그러니까 약 5년 만에 $30만 매출을 올릴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성장만 하던 블루리본 스포츠,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코르테즈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신발을 많이 주문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오니츠카 타이거는 일본 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팔리고 남은 것들을 미국으로 보냈던 것이죠. 오니츠카 타이거 입장에서는 배부르고 등도 따신데 뭐 굳이 나설 필요도 없었고, 반대로 필과 빌의 블루리본 스포츠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 비용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은 오니츠카 타이거가 블루리본 스포츠의 판매량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유통업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회사의 매출을 오니츠카 타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 나이트와 빌 바우만은 유통업자로서 있는 것보다 자체 기술과 브랜드를 갖춰야만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코르테즈는 바우만의 노하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오니츠카 타이거와의 계약만 만료가 된다면 코르테즈를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계약은 1972년 미넨 올림픽 바로 직전인 1971년 말까지였습니다. 블루리본 스포츠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을 기회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미넨 올림픽을 또 한 번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1년 드디어 브랜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필 나이트는 브랜드 로고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던 대학으로 가서 처음 마주친 그래픽 디자인과 학생에게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필은 이 로고를 단 $35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로고, 바로 스우시를 말이죠. 여담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이키를 상장시킨 필 나이트는 이 학생에게 대략 $64만 상응하는 주식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역사적인 스우시 로고를 본 블루리본 스포츠의 직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나이키로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브랜드 나이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필은 올림픽 준비만 하면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니츠카 타이거에 따라 판매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필 나이트는 일본 전역의 하청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1971년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신발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나이키에서도 코르테즈가 대박을 치면서 지금의 나이키가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들어서 나이키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나이키의 마케팅 디렉터를 맡았던 롭 스트라서는 선수들의 마케팅 파워를 전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팀보다 선수가 영웅이 될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승리하는 것의 상징이 선수 개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그 당시 나이키에도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경쟁사에 밀려 매출은 줄고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롭 스트라서의 눈에 나이키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해 마이클 조던은 떠오르는 농구 스타였지만 NBA에 진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였죠. 하지만 나이키는 조던을 위해서 5년 동안 $50만 지급하고 마이클 조던만을 위한 새로운 신발 라인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죠. 당시 NBA 새내기에게는 파격적인 거래였지만 그만큼 나이키는 조던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입니다. 이듬해 1985년 드디어 최초의 에어 조던이 출시되며 조던에게 걸었던 도박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해에 에어 조던만으로 1억 2,600만 달러 매출을 만들어낼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어 조던은 계속 성공으로 가는 길을 걸었는데 일종의 한정판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디자인의 조던을 발매하며 기존의 모델은 단종되었는데 이 모델들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었거든요. 그렇게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을 통해 스포츠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나이키의 신발을 팔기 위한 마케팅 수단뿐만 아니라 신발 수집 문화 두 가지를 한 번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이키는 브랜딩의 마지막 퍼즐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냈습니다. 1987년 나이키는 육상, 농구, 훈련, 일상, 여성 이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최초의 TV 광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의 광고 회사였던 위덴 케네디가 다른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이 회사의 설립자인 댄 위덴은 다양한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977년 한 범죄자가 유타 교도소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했던 말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형수가 총에 맞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Let's do it 이라고 했던 것에 영감을 받았고 이것을 Just do it으로 바꿔낸 것이죠. 이듬해 1988년 Just do it이라는 광고가 처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I run 17 miles every morning. People ask me how I keep my teeth from chattering in the wintertime. I leave them in my locker.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 과정에 환경 문제, 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언론에 공개된 어린 남자아이가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으로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를 안겼고 2000년에 발행된 Ernst & Young의 보고서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노동 착취 반대 운동가들과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만 나이키는 실수를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환이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키가 오랜 기간 지속되기 위해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그리고 근무 환경부터 지구 환경까지 이 모든 것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Several dozen different chemistries go into making the materials for a jacket. Several hundred different types of chemistries go into making a shoe. Because of all the different materials, we can come with alternatives that might help them achieve the same aesthetic or feature that they want, but using either a different chemistry or less chemistry. Using the information and the data of chemistry helps us make informed decisions. So by understanding the chemistry that's in our materials and our products, that increases the opportunities so that the products we're creating can be part of a circular economy. 이뿐만 아니라 나이키의 창립자인 필 나이트는 기부에도 진심인 사람입니다. 보통 자산가들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기부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사비만 20억 달러, 한화로 2조 원 정도를 기부했는데요. 대부분의 기부금은 그의 모교와 지역사회에 기부되었는데 그중 상당 금액은 필의 고향 오리건주의 학교기관에 전달되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키 차원에서도 전 인류와 상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도 좋지만 의지박약인 저에게 무엇보다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항상 와닿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사하면서 가장 멋있었던 말을 소개해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